혹시 아침에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옷은 가득한데 이상하게 늘 같은 옷만 입게 되죠. 요리하려고 주방에 갔다가 냄비 하나 꺼내려다 찬장 전체를 뒤집은 적 있으시죠?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집에 분명 있는데 또 새로 사와서 보면 똑같은 게 3개나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건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연구에 따르면 집 안에 물건이 많을수록 뇌의 피로도가 30% 이상 높아집니다. 하루 평균 47분을 물건 찾는 데 낭비하는 거예요. 실제로 65세 박미경 씨는 집을 정리한 뒤 무릎 통증이 줄고 밤마다 뒤척이던 잠이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답답하고 무거웠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오늘 지혜의 정원에서는 50대 이후 꼭 버려야 할 8가지 물건을 알려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는 생활 습관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이 넓어지고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가벼운 인생 2막 지혜의 정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릴 정리의 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은 엉킨 케이블과 충전기입니다. 혹시 서랍을 열면 어떤가요? 휴대폰 충전기, 이어폰 줄, 컴퓨터 선이 뒤엉켜 있죠. 이게 무슨 선인지도 모르겠고요.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지러운 시각 정보는 뇌의 전두엽을 계속 자극해요. 그래서 집중력이 30% 이상 떨어진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엉킨 선을 볼 때마다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매일 보는 엉킨 선들이 여러분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어요. 69세 김철수 씨는 말했습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엉킨 줄이 보이면 머리가 복잡했어요. 약 꺼내려다 그냥 닫은 적도 여러 번이죠. 다 버리고 나니 머리가 놀라울 만큼 맑아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랍을 열고 엉킨 선들을 전부 꺼내세요. 탁자 위에 쫙 펼쳐놓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같은 충전기가 5개나 나오기도 해요. 각 선을 보고 3초 안에 용도를 모르면 버립니다. 진짜 필요한 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남은 선은 라벨을 붙이세요. 약국에서 파는 둥근 스티커에 폰, 패드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고무줄로 돌돌 말아서 지퍼백에 넣어두시고요. 오래된 케이블은 위험합니다. 5년 이상 된 케이블은 절연체가 약해져서 합선 위험이 3배 높아져요. 소방청 통계를 보면 가정 내 전기 화재의 18%가 노후 케이블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5분만 투자하세요. 그 5분이 집중력을 되찾아주고 화재 위험도 줄여줍니다. 두 번째 물건은 낡은 수건입니다. 욕실에 몇 년째 쓰는 수건 있으세요? 색이 바래고 냄새도 나는데 아직 쓸만한데 아시죠?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애리조나 대학 미생물학과 연구팀 논문을 보면 3개월 이상 쓴 수건에는 대장균이 90% 확률로 검출됩니다. 6개월 이상 된 수건은 더 심각해요. 곰팡이 포자와 황색 포도상구균이 번식합니다. 피부염과 여드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특히 50대 이후엔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트러블이 생기면 회복이 더딥니다. 62세 최영희 씨는 말했어요. 얼굴에 모가 자꾸 나서 피부과를 다녔는데 알고 보니 수건 때문이었어요. 새 수건으로 바꾸고 일주일 만에 깨끗해졌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실, 주방, 세면대, 옆 수건을 모두 한 곳에 모아보세요.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6개월 이상 됐거나 기억이 안 나면 바로 버리세요.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 무조건 버립니다. 색이 바랬거나 보풀이 일어난 수건도 마찬가지예요. 새 수건을 살 때는 날짜 라벨을 붙이세요. 빨래표 옆에 작은 스티커로 2025년 11월 이렇게 써 붙이면 됩니다. 다음에 버릴 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용도별로 색을 다르게 하세요. 얼굴용은 흰색, 몸용은 파란색, 발용은 회색으로요. 한 수건으로 얼굴도 닦고 몸도 닦으면 안 됩니다. 발에 곰팡이균이 얼굴로 옮겨갈 수 있거든요. 수건이 아까운데요. 그 수건 때문에 피부가 가면 진료비가 5만 원입니다. 새 수건 3장 살 돈이에요. 낡은 수건은 흡수력도 떨어져요. 물기를 제대로 안 닦아주니까 피부에 습기가 남습니다. 그게 또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되는 거죠. 특히 무좀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낡은 수건을 계속 쓰면 무좀균이 계속 재감염됩니다. 오늘 당장 하세요. 욕실 가서 낡은 수건 다 꺼내고 6개월 이상 된 건 전부 버리세요. 단 10분이면 됩니다. 그 10분이 피부 건강을 지켜주고 피부과 갈 일도 줄여줍니다. 무엇보다 깨끗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줄 거예요. 자, 이제 3번째와 4번째 물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은 일회용 용기와 플라스틱 통입니다. 주방 서랍이나 찬장을 열면 어떤가요? 배달 음식 먹고 남은 플라스틱 통, 반찬 담아온 용기가 가득하죠. 언젠가 반찬 나눠줄 때 쓸 수 있겠지 하면서요.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연구팀 논문을 보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재사용하면 환경 호르몬이 녹아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담았던 용기는 더 위험해요. 세제로 씻어도 미세한 기름 성분이 플라스틱 속으로 스며듭니다. 전자레인지는 더 심각합니다. 일회용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환경 호르몬 용출량이 5배 증가해요. 비스페놀 A가 나오는데 호르몬 교란과 대사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65세 박영수 씨는 말했어요. 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어요. 플라스틱 용기를 다 버리고 유리 용기로 바꾸니까 한 달 만에 속이 편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방 찬장을 전부 여세요. 플라스틱 용기를 모두 한 곳에 모아보세요. 용기와 뚜껑을 맞춰보세요. 뚜껑이 없거나 제대로 안 닫히면 버립니다. 일회용 용기는 전부 버리세요. 밑바닥을 보세요. 숫자 O나 PP가 없으면 다 버려야 합니다. 투명 용기 딱 3개만 남기세요. 큰 것, 중간 것, 작은 것 하나씩이면 충분해요. 반찬 나눠줄 때 필요한데요. 그럴 땐 그때 사세요. 쌓아둔 용기의 80%는 1년에 한 번도 안 쓴다고 해요. 지금 당장 15분만 투자하세요. 4번째 물건은 넘쳐나는 청소용품입니다. 집에 청소 도구가 몇 개나 있으세요? 걸레, 밀대, 솔, 스펀지, 세제가 창고에 가득하진 않나요? 많은 분들이 청소 도구를 사면 안심이 된다고 하세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버드 심리학과 연구팀 논문을 보면 물건이 많을수록 오히려 실천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선택지가 많으면 뇌가 피로해집니다. 이걸 선택마비 현상이라고 부르죠. 청소 도구가 10개 있으면 어떤 걸 쓸까 고민하다가 결국 청소를 미루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죄책감이에요. 이렇게 많이 샀는데 왜 안 쓰지 하는 자책감이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67세 박정숙 씨는 말했어요. 청소 도구만 사면 집이 깨끗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버리고 기본 3개만 남기니 오히려 청소를 더 자주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고, 베란다, 욕실에 숨겨둔 청소 도구를 모두 모아보세요. 어떤 분은 걸레만 15개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 1년간 써본 적 있나요?
1년간 안 쓴 건 바로 버리세요. 같은 용도 도구가 여러 개면 가장 쓰기 편한 것 하나만 남기세요. 낡거나 더러운 청소 도구는 무조건 버리세요. 걸레에서 냄새가 나거나 소래털이 빠지면 다 버려야 해요. 더러운 도구로 청소하면 오히려 세균을 퍼뜨립니다. 방별로 딱 1개씩만 남기세요. 거실용 밀대 1개, 욕실용 솔 1개, 주방용 수세미 1개면 충분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청소 도구가 적을수록 청소 빈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선택에 부담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청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당장 20분만 투자하세요. 보관 공간이 넓어지고 청소가 더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쓸데없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5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은 호텔 어메니티입니다. 욕실 서랍에 호텔에서 가져온 작은 샴푸, 로션, 비누가 가득한가요? 나중에 여행 갈 때 쓰지 뭐 하면서 모아두고 계시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보면 개봉한 어메니티를 6개월 이상 보관하면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샴푸나 로션 같은 액체류는 더 위험해요.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패되고 미생물이 자랄 수 있거든요. 더 심각한 건 방부제 문제입니다. 호텔 어메니티는 대량 생산 제품이라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50대 이후 민감해진 피부엔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쿄대학 피부과 연구팀도 오래된 화장품을 쓰면 접촉성 피부염 발생률이 2배 높아진다고 발표했어요. 64세 김순희 씨는 말했어요. 아껴둔 호텔 샴푸 썼다가 두피염이 생겼어요. 알고 보니 2년 된 제품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실 서랍을 전부 여세요. 어메니티를 모두 한 곳에 모아보세요. 어떤 분은 샴푸만 30개가 넘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이상 됐거나 기억이 안 나면 바로 버리세요. 개봉한 건 무조건 버립니다. 미개봉이라도 3년 이상 된 건 버리세요. 여행용 파우치 딱 하나만 만드세요. 샴푸 1개, 린스 1개, 바디워시 1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버리는 겁니다. 솔직히 물어보세요. 이거 정말 쓸 건가요? 여행 갈 때도 결국 새로 사게 됩니다. 모아둔 어메니티의 95%는 결국 안 쓰고 버린다고 해요. 지금 당장 10분만 투자하세요. 6번째 물건은 주방 중복 용품입니다. 주방 서랍을 열면 어떤가요? 가위 4개, 냄비 5개, 접시 수십 장이 쌓여 있죠. 많이 갖고 있어도 자주 쓰는 건 한두 개뿐입니다. 이건 불안 대비형 소비예요. 없으면 불편할까봐 쌓아둔 결과가 오히려 불편을 부릅니다. 프린스턴 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 주방에 물건이 많을수록 요리 의욕이 떨어진다고 해요. 시각적으로 복잡하면 뇌가 요리를 힘든 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71세 이영자 씨는 말했어요. 냄비가 10개나 있는데 결국 쓰는 건 2개뿐이더라고요. 다 버리고 나니까 주방이 넓어져서 요리하기 훨씬 편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방 서랍과 찬장을 전부 여세요. 가위, 국자 뒤집개, 칼, 도마를 모두 꺼내보세요. 같은 도구가 몇 개나 있나요? 가장 자주 쓰는 것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세요. 냄비와 프라이팬도 마찬가지예요. 큰 것, 중간 것, 작은 것 하나씩이면 충분합니다. 접시도 확인하세요. 손님 올 때 쓰려고 모아둔 접시들 있죠. 1년에 한 번도 안 쓴 접시는 과감히 버리세요. 손님 오면 필요한데요. 손님이 얼마나 자주 오시나요? 1년에 한두 번이면 그때 일회용 접시 사는 게 낫습니다. 박스에 담아서 3개월 보관해 보세요. 3개월간 한 번도 안 찾으면 버리시면 됩니다. 주방 공간이 넓을수록 요리 의욕이 살아납니다. 물건이 빽빽하면 요리하기 싫어지거든요. 지금 당장 25분만 투자하세요.
자주 쓰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박스에 담으세요. 주방 공간이 넓어지면 요리가 즐거워집니다. 설거지도 훨씬 수월해지고 스트레스 없이 깔끔한 주방에서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7번째와 8번째 물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은 매뉴얼과 설명서입니다. 서랍 어딘가에 가전제품 설명서가 쌓여 있나요? 10년 전 선풍기 설명서, 벌써 고장난 전자레인지, 매뉴얼까지요. 혹시 필요할까봐 보관하고 계시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요즘은 모든 설명서가 인터넷에 있습니다. 제품 이름만 검색하면 PDF 파일로 바로 볼 수 있어요. 심지어 20년 전 제품도 다 나옵니다. 스탠포드 대학 정보학과 연구팀이 조사했는데요. 종이 설명서를 보관하는 사람 중 98%는 한 번도 다시 안 본다고 합니다. 더 웃긴 건 필요할 때 찾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 어디 뒀는데 하면서 한참 찾다가 결국 인터넷으로 검색합니다. 68세 박민수 씨는 말했어요. 설명서를 꽉 눌러 서랍에 보관했는데 막상 필요할 땐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다 버리고 검색하니까 훨씬 편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랍을 열고 설명서를 모두 꺼내세요. 쌓여있는 종이들을 탁자 위에 펼쳐놓는 겁니다. 지금도 쓰고 있는 제품인가요? 아니면 이미 버린 제품 설명서인가요? 버린 제품 설명서는 당연히 버립니다. 지금 쓰는 제품이라도 인터넷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품명과 설명서를 검색하면 거의 다 나옵니다. 나오면 종이는 바로 버리세요. 정말 중요한 서류만 남기세요. 보증서, 영수증, 계약서 정도만요. 이것도 사진 찍어서 휴대폰에 저장하면 더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 15분만 투자하세요. 서랍 공간이 넓어지고 필요한 걸 찾기도 쉬워집니다. 8번째 물건은 계절 옷입니다. 옷장을 열면 어떤가요? 3년 전 겨울 코트, 5년 전 여름 원피스가 걸려 있죠. 다이어트 하면 입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안 입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 소비자 심리학과 연구 결과를 보면 2년간 안 입은 옷은 앞으로도 입을 확률이 5% 미만이라고 해요. 특히 50대 이후엔 체형이 변합니다. 살이 빠져도 예전처럼 안 맞아요. 어깨 라인이 달라지고 허리 위치도 바뀌거든요. 더 중요한 건 취향입니다. 나이 들면서 좋아하는 색깔, 스타일이 바뀝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옷이 지금 보면 촌스럽게 느껴져요. 66세 최미선 씨는 말했어요. 옷은 가득한데 입을 게 없었어요. 3년간 안 입은 옷을 버리고 나니 오히려 옷 고르기가 쉬워지고 아침이 편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옷장을 열고 옷을 하나씩 꺼내보세요. 계절별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2년 룰을 적용하세요. 지난 2년간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바로 버립니다. 다이어트 하면 입을 건데요. 그때 가서 새로 사세요. 체형이 변하면 취향도 변합니다. 그때 가서 더 예쁜 옷을 고르면 돼요. 색이 바랬거나 낡은 옷도 버리세요. 보풀이 일어나거나 목이 늘어난 옷도 마찬가지예요. 한 시즌에 입을 옷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상에 7벌, 하에 5벌이면 충분해요. 매일 다른 조합으로 입을 수 있거든요. 옷이 적을수록 선택이 쉽습니다. 아침에 뭐 입지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박스에 담아서 6개월 보관해 보세요. 6개월간 한 번도 안 찾으면 기부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30분만 투자하세요. 옷장 공간이 넓어지고 매일 아침이 편해집니다. 정말 좋아하는 옷만 입으면서 자신감도 생길 거예요. 지금까지 50대 이후 꼭 버려야 할 8가지 물건을 알아봤어요. 첫째,
엉킨 케이블과 충전기 집중력을 되찾아줍니다. 둘째, 낡은 수건, 피부 건강을 지켜줍니다. 셋째, 일회용 용기와 플라스틱 통 환경 호르몬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넷째, 넘쳐나는 청소용품 청소를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호텔 어메니티 피부 트러블을 예방해줍니다. 여섯째, 주방 중복 용품 요리 의욕을 살려줍니다. 일곱째, 매뉴얼과 설명서 서랍 공간을 넓혀줍니다. 여덟째, 계절 옷 매일 아침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8가지만 버려도 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간이 넓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더 중요한 건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집안 물건을 30% 줄이면 우울감이 40% 감소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물건이 많으면 뇌가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저것도 정리해야 하고 이것도 치워야 하고 생각만 해도 피곤해지죠. 하지만 물건이 줄어들면 뇌가 쉴 수 있어요. 시각적으로 깔끔하니까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필요한 물건을 5초 안에 찾을 수 있어요. 어디 뒀더라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청소도 훨씬 쉬워집니다. 물건이 적으니까 닦을 곳도 적어지고요. 청소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낡은 수건에서 번식하는 세균,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 먼지 쌓인 물건들에서 생기는 곰팡이. 이런 것들이 피부 트러블, 소화 불량, 호흡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버리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3단계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하나만 하세요. 8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부담돼서 시작도 못합니다. 오늘은 케이블만, 내일은 수건만 이렇게 하나씩 하세요. 하루 15분이면 충분해요. 일주일이면 8가지를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월요일엔 케이블, 화요일엔 수건, 수요일엔 플라스틱 용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두 번째, 망설이지 마세요. 나중에 필요할까봐 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정말 필요하면 그때 가서 사면 됩니다. 2년간 안 쓴 건 앞으로도 안 씁니다. 이게 진리예요. 망설이는 시간이 길수록 버리기 더 어려워집니다. 3초 안에 결정하세요. 세 번째, 사진을 찍으세요. 버리기 전 사진 1장, 버린 후 사진 1장. 비교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모아뒀구나 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뿌듯함이 계속 정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기억하세요. 집을 정리한다는 건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가볍게 만들며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50대 이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물건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가족과의 시간, 취미, 그리고 건강 관리처럼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서랍 하나, 찬장 하나만 열어도 충분합니다. 일주일 뒤면 여러분은 훨씬 넓고 훨씬 가벼운 집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지혜의 정원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정리 후 느낀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매주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건강하세요.